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8월 8일 주말입니다. 와시는 소리 종김 TV의 김종엽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저널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등등 소자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동의 오만을 비롯해서 사우디 등 중재국들의 합의로 미국을 빼고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현재 우려 속에서 과연 이 오만과 사우디 중재로 전쟁이 현재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만은 또 깨질 우려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바지에 들었습니다만은 중동의 중재국들은 실제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상을 주도하는 이란 외교 라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강경파인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입김이 커지면서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중동의 중재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의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 연안의 진입 항로와 오만 연안의 진출 항로로 나누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마는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통제권 그리고 경제 이익을 합의문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대단히 복잡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통항료 그리고 미국의 원유 제재 완화, 봉쇄 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만을 비롯해서 사우디 등 중재국들은 이란의 협상단이 경제안한 해소를 위해서 합의를 서두르면서도 이것을 실제로 관철할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단은 혁명 수비대가 국내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선박 공격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동의 중재국들은 협상 범위를 당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서 지난 6월에 중단된 미국과 이란 양의 각서의 제재 유예와 동결자금 해제 등 경제 지원 방안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쟁이 5개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에 합의가 번번이 무산된 배경에도 이란 혁명 수비대 강경파 그리고 협상파의 고려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말하자면 이란의 현재 협상파는 대단히 온건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강경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자꾸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강경파는 혁명 수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단히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협상파들의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중동의 중재국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깨질 우려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경제안 해소 그리고 미국의 전쟁 피해 보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은 실제 주도권은 강경파인 이란 수비대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아바스 이라크 외무장관 등 협상파는 강경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경 성향 일관제인 카유는 호르무즈 합의를 적에게 테러를 열어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일부 의원은 아락치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모주다파 하메네이가 공격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갈등을 조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히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마는 이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내부적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유가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것을 틈타서 혁명 수비대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모주타파의 부친 알리 하메니는 각종 세력들의 중재자 역할을 잘했습니다만 현재 모주타파는 외교 안보의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혁명 수비대의 강경한 입김이 이란과 미국의 휴전 협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란의 마수드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이유로 해서 외교적인 타결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카잠 이란 외무차관 역시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체 개방을 위해서는 결국 이란과 일정 기간 동안의 타협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루가 지나면은 말이 자꾸만 바뀌는 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강경 일변도로 인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협상파 간의 알력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협상파와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풀려나가는 듯 합니다만은 혁명 수비대가 뒤에서 자꾸만 이란의 온건파 협상파들을 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발언이 아니라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충돌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말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란과 미국의 협상 중재자들은 여전히 미국 이란인 간의 관계가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인들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7, 80%는 이란과의 미국의 전쟁은 관심 없이 오로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가가 빨리 다운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물가를 잡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마켓대 로스쿨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마치 이란 전쟁은 관심 바뀝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이란의 전쟁보다는 물가 문제를 더 우려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마켓 대학교 로스쿨은 지난달 20일에서 29일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80%가 관심 밖의 일이에요. 오로지 삶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트럼프 대통령이 잡아야 할 것이며 유가도 빨리 떨어뜨려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72%는 미국의 경제가 대단히 위태롭다. 대단히 힘들다. 오로지 28%만이 미국 경제가 안정됐다고 대답을 했어요. 더군다나 6개월째 접어든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란이 깨지든 이란이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든 인프라, 발전소가 개박살이 나서 전기불이 10년 동안 들어오지 않던 아동케어예요. 오로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또한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이란 전쟁과의 승리하든 패하든 아동케어랍니다. 이 정도로 이란과의 전쟁은 관심 밖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운 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원정 출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 또 유럽은 많지 않습니다만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에 원정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가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원정 출산 아기에 대해서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편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북한을 방문하지 마라. 1년 동안은 방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를 맞아서 그동안은 미군의 직계가족들은 미국의 ICE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군의 직계가족 부모나 배우자를 할지라도 영주권이 없으면은 추방하겠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군의 부모와 배우자 등 직계 가족에 대해서도 이민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군인 가족들의 직계 가족 부모 다 보호를 받아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원정 출산 금지, 또한 미군의 부모라든가 미군의 부인이라든가 직계 가족마저도 더 이상 불법 체류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 추방해라. 여기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가족들의 직계 가족의 배우자나 부모나 계속 체포되면서 추방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보안수사 폐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상정돼서 통과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했죠. 무조건 폐지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는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청래와의 대단히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를 절대적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는 검사들의 보안 수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강경 지지자들, 개딸들 이들은 보안 수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청래가 절대적으로 폐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 폐지를 반대하게 되면은 그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정청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정쩡한 태도를 일궈나면서 결국은 검사들의 보안수사 폐지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부산에 돌려차기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김진주라는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안수사 폐지를 반대하십시오. 통과된 것을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거부권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 폐지가 당연하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읽지도 않았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읽지도 않았으면서 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용 자체도 이해 못하면서 사필 규정이란 말은 왜 했는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검찰들의 보안수사 폐지에 대해서 거부권을 요구한 야당, 그리고 피해자인 부산의 돌려차기의 김진주 씨의 그 요구를 거절을 하면서 왜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했느냐 이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수 여론,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을 박탈한 여당이 반대 여론 무마를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일임하는 형사 절차의 대변화를 두 달 앞두고서 범죄 피해자의 성토와 국민 불안이 연속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여당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자화자찬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걸 홍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의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많은 법조인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할 정도로 우려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논쟁적 법안에 대해서 시행 결정 직후에 나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읽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이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72년 동안 운영된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바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법조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히 우려하고 있으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역풍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쿠데타를 3번이나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UK 공군을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거사를 돌아보게 되면 물론 5.16 부사정변, 또 12.12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12.3 불법 계엄에서 모두 육사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군사정권에서 관특혜를 누린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문민 정권에서도 학군, 사관, 학사, 장교, 3사 등 다른 인관 경례에 비해서 장성 승진 비율은 육군 사관학교에 비해서 상군 사관학교라든가 ROTC 뒤처졌죠. 그러나 쿠데타와 특혜 방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누가 뭐래도 사관학교의 통합 이유는 육사를 없애려는 것으로 익힐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사관학교를 없애려는 이유는 쿠데타를 육군 사관학교가 주도적으로 3번이나 일으켰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를 없애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거 역시 앞으로 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6년 8월 8일 와이성소리 종킹TV 오늘 순서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